사실 좀 치아 한 개당 40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100만 원 내외가 됐으니까 임플란트가 영구적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제가 종합병원에 있을 때 임플란트를 처음에 시술을 했는데요. 그때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임플란트와는 굉장히 틀립니다. 그전에는 표면 처리라든지 구조적인 콘셉트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그런 임플란트였죠.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고, 제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는 1990년대 후반부부터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부분 외산, 해외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런 제품들로 활발히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임플란트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양한, 지금은 이제 거의 사장된 그런 임플란트들도 많은데 다양한 임플란트들이 이제 들어와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시작이 됐었고, 일반 의원에서 1990년대 초반에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시스템이 없었죠. 이식 임플란트 학회가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부터는 있었긴 합니다만은 그냥 그 학술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거였지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게 시작된 것도 1990년대 후반부터 아마 교육이 시작됐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의 임플란트는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지 않고 외국에서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해외 학술 논문을 본다든지, 옛날에는 유튜브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해외 학술 논문이 유일한 자료였는데 그대로 이제 우리가 따라 해보는 거죠. 거의 임플란트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없었어요. 임플란트는 구강외과 선생님 중에서도 치주과 선생님 중에서 본인이 찾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술식이었기 때문에 거의 없었는데 2000년대 초반쯤에 임플란트에서 국산 임플란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나온 임플란트는 사실 좀 그렇게 뛰어난 임플란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외산만 사용했었는데 임플란트 교육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이 교육이라는 게 아주 유효했던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선생님 자체도 없었는데 교육을 함으로써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는 선생님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고, 교육을 하면서 임플란트에 친해지는 선생님들이 당연히 생깁니다. 교육을 받던 선생님들은 임플란트를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임플란트도 점점 그 퀄리티가 좋아지면서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임플란트를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시술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인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는 치아 한 개당 40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100만 원 내외가 됐으니까 4분의 1로 이제 떨어진 거죠. 임플란트가 영구적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치아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어떤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또는 충격이나 염증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는 뼈와 직접적인 유착을 하기 때문에 자기 치아에 들어오는 염증이나 충격을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심한 염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적절치 못한 충격이 들어오면은 손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또 연구되고 있는 게 치아 조직을 키워서, 칩에 치아 조직을 키워서 그것을 이식을 하는 것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티타늄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는 자기 치아나 이런 조직을 배양을 한 그런 것들을 이식을 해서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간혹 저희도 미용 목적으로 내가 앞니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걸 빼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플란트로 대체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